우리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사모으는가? 돈일까? 명예일까? 안정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후회를 사모으고 있다. 아무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루가 끝날 때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기는 것처럼 후회는 쌓인다. 더 일찍 일어날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한 번 더 참고 말했어야 했는데 시작이라도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른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뒤를 돌아보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무거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후회를 마치 의무처럼 반복한다. 하루를 잘 보냈는지 보다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떠올린다. 오늘 잘한 일 5가지보다 못한 일 1가지가 훨씬 선명하게 남는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구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원래 실수를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이다. 위험을 기억해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의대인 기억, 실패한 선택, 손해본 경험은 생존을 위한 데이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과거에는 실수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선택 하나 잘못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드물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작동한다. 사소한 실수를 대형 사고처럼 반복 재생한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10번, 20번, 때로는 수백 번까지 돌아간다. 이쯤 되면 생존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자기 공격이다. 우리는 후회를 반성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자신을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반성은 짧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뽑아내고 다음 행동으로 옮긴다. 반면 대부분의 후회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저 감정만 반복될 뿐이다.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정체다.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무는 상태다. 하루하루 이렇게 쌓인 후회는 어느 순간 무게를 가진다. 처음엔 사소했던 감정이 어느 날부터 삶 전체를 덮는다.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두렵게 만들고 결정 자체를 피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이미 과거의 실패 장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후회도 없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은 착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후회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그 후회가 내일을 바꾸는가? 아니면 그냥 짐만 늘리는가? 대부분의 경우 후회는 내일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마음속 창고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쓸모없는 상자들이 쌓여 통로를 막는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뒤만 돌아보게 된다. 이건 삶이 아니다. 정지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실수의 크기가 아니다. 후회를 대하는 태도다. 어떤 사람은 실수 후에도 다시 앞으로 걷는다.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머문다. 차이는 단 하나. 후회를 얼마나 오래 붙잡느냐다. 짧게 끝내면 교훈이 되고 길어지면 짐이 된다.
후회가 위험한 이유는 감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후회는 누구에게 나온다. 문제는 그 후회가 우리 삶의 방향타를 빼앗아 버릴 때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은 회사를 키웠고 어떤 결정은 큰 손실을 남겼다. 성공과 실패의 비율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기록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건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실패의 장면들이다. 잘된 결정은 흘러가지만 잘못된 결정은 마음속에 오래 눌어붙는다. 특히 한 번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90년대 초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였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시기상조라는 말이 반복됐다. 기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소비자도 익숙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확신이 있었다.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수백억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 숫자보다 더 무거웠던 건 그 뒤에 따라온 감정이었다. 왜 그때 주변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몇 년 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흥미로운 건 그 후회가 나를 더 나은 경영자로 만들었느냐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의 후회는 성장보다는 정체를 만들었다. 이후 비슷한 결정을 앞두면 손이 느려졌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더 많은 회의를 열었고 더 오랜 시간을 망설였다. 신중해진 게 아니라 겁이 많아진 것이었다. 후회가 교훈이 아니라 족쇄가 된 순간이었다. 이것이 후회의 가장 큰 함정이다. 우리는 후회하면 더 잘할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 결정이 느려지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진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도 사람도 시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후회에 묶인 사람은 늘 뒤를 본다.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돌려보느라 지금 눈앞에 있는 선택을 보지 못한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그들은 실수를 빨리 끝낸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배울 것만 챙기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되새긴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곱씹는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우리는 후회를 이렇게 오래 붙잡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완벽주의다.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꿈꾼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 한 번 틀리면 자기 자신을 가차없이 공격한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 된다.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통제의 환상이다. 우리는 모든 결과가 내 선택의 결과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전부 내 탓이라고 결론 내린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하지만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하다. 경제 상황, 기술 변화, 경쟁자의 움직임,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는다. 이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학대다. 셋째는 사회적 압력이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도록 교육받아 왔다. 시험에서 틀리면 혼나고 실수하면 창피를 당한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감춘다. 감추면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으니 마음속에 쌓인다. 이렇게 쌓인 감정이 바로 후회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지만 안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완벽주의, 통제의 환상, 사회적 압력이 합쳐지면 후회는 삶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된다. 결정은 느려지고 선택은 줄어들고 결국 인생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반복된다. 변화도 성장도 없다. 나는 그 과정을 직접 겪었다. 그래서 확신한다. 후회를 오래 붙잡는 사람은 결국 행동을 잃는다. 반대로 후회를 빨리 끝내는 사람은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앞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후회를 멈추려면 과거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을 없애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노트다. 한 번 적힌 문장은 남는다. 문제는 그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후회를 멈춘다는 건 기억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맺은 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용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용서를 시도한다. 첫 번째는 책임 회피형 용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환경이 나빴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다. 변명이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움도 없다. 배움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면 후회는 더 커진다. 두 번째는 무감각형 용서다. 뭐 어때, 다 지난 일이잖아.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튀어나온다. 갑작스러운 분노, 이유 없는 불안,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용서가 아니다. 회피다. 세 번째는 조급형 용서다. 빨리 잊어야지, 괜찮아.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넘어가려 한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강요일 뿐이다. 상처는 덮는다고 낫지 않는다. 시간을 무시한 용서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진짜 용서는 무엇인가? 나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진짜 용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첫째는 인정이다. 내가 틀렸다. 내 선택이었다.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다. 자존심이 버틴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인정은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둘째는 이해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다시 바라본다. 당시의 정보, 당시의 압박, 당시의 한계 속에서 판단한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재판하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의 조건 속에 있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자기 혐오는 줄어든다. 셋째는 방면이다. 이제 놓아준다. 더 이상 그 선택으로 나를 벌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만하자. 충분히 배웠다. 이 단계가 있어야 비로소 후회는 교훈으로 변한다. 방면 없는 용서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실제로 몇 년이 걸렸다. 앞서 말한 그 프로젝트, 실패를 인정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이해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당시 상황을 차분히 되짚으며 왜 그 판단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였는지 다시 살폈다. 그리고 방면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데까지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3년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같은 종류의 결정을 앞두고도 더 이상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았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마비는 없었다. 후회는 족쇄가 아니라 참고서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생겼다. 목표는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다. 후회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후회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 감정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다. 하루면 충분한가? 아니면 몇 년이 필요한가? 그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면 나태해질 거라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다시 시도할 수 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늘 두렵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행동을 막는다. 반면 용서한 사람은 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과 아직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화해했는가?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 과거의 나는 적이 아니다. 미숙했을 뿐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짜 용서다. 그리고 이 용서가 있어야만 후회는 비로소 삶을 가볍게 만든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오늘도 후회를 하나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전자를 고른다. 습관이니까, 익숙하니까. 하지만 묻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매달려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후회는 본능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건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후회를 줄이는 삶이 목표가 아니다. 후회에 머물지 않는 삶이 목표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문제는 실수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다. 나는 오랜 시간 그 차이를 지켜봤다. 후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고 후회를 빨리 정리하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삶의 질은 실패의 개수가 아니라 회복의 속도로 결정된다. 후회를 멈추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습관 몇 가지면 충분하다. 첫째는 즉시 행동하기다. 우리가 가장 오래 후회하는 건 실패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그때 시작해 볼 걸, 그때 한번 말해 볼 걸, 그때 도전해 볼 걸, 이런 후회는 답이 없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영원히 모른다. 그 모름이 평생 마음에 남는다. 반면 시도하고 실패한 일은 다르다. 결과를 알기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하다. 생각이 들면 72시간 안에 첫 행동을 하라. 전화 한 통, 메일 한 줄,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하다. 행동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시작이 중요하다. 나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켜왔다.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날 안에 작은 팀을 꾸렸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결정을 미루면 문제는 커지고 감정은 더 무거워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즉시 행동하면 실수도 한다. 하지만 미루다가 놓친 기회보다 훨씬 낫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는 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지 못한 감정을 가장 오래 후회한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말들은 하지 않을수록 값이 비싸진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떠나고 관계는 멀어지고 타이밍은 지나간다. 말은 공짜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값을 치른다.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다. 나도 아버지도 어색해했다. 그래서 미뤘다. 언젠가 말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깨달았다. 한 번만이라도 말할 걸 어색해도 했어야 했다. 이 후회는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말한다. 오늘 할 말은 오늘 하라.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 셋째는 완벽을 내려놓는 것이다. 완벽을 기준으로 삼으면 늘 부족함만 보인다. 70점을 받아도 30점을 보고 90점을 받아도 10점을 본다. 그래서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으니 후회만 쌓인다. 하지만 완벽은 현실이 아니다. 개념일 뿐이다.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삶의 잣대로 삼으면 인생은 늘 실패처럼 느껴진다. 나는 6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전까지는 경영도, 관계도, 나 자신도 모두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늘 불만족했고 늘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부족한 것만 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기준을 바꿨다. 완벽 대신 최선을 선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후회는 줄고 삶은 가벼워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하고 싶다. 오늘 하루만 실험해보라. 오늘 하루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해보라. 실수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라. 밤에 잠들기 전 과거를 되새기지 말고 내일을 그려보라. 내일은 무엇을 해볼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시도를 할까? 딱 하루만 해보라.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된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된다. 그렇게 삶은 바뀐다.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도전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걷는 삶으로.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노트다. 이미 쓴 줄은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줄은 비어 있다. 거기에 무엇을 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후회를 또 하나 적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적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자리다.